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보다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50대 이후 남성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남모르게 고민하셨을 주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워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주범, 바로 전립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중년 남성 환자분들 중 10중 8구는 아주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술밖에 답이 없는 걸까요?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덜컥 수술부터 걱정하십니다. 혹은 평생 독한 화학 성분의 약을 먹어야만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배뇨, 장애와 밤샘의 괴로움이 반드시 칼을 대는 수술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집 부엌이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쾌적한 아침과 깊은 밤잠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단순히 전립선의 크기가 커져서 소변기를 막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크기가 커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과 방광 주변 근육의 긴장과 염증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에 물을 줄 때 쓰는 고무 호스를 상상해 보세요. 호스 자체가 낡고 두꺼워지는 것도 문제지만 호스 어딘가가 꼬여 있거나 누군가가 발로 꽉 밟고 있다면 물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전립선 문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전립선 덩어리가 커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변이 내려오는 길목인 방광경부와 요도 주변의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고 긴장해 있는 것이 더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크기는 그다지 크지 않은데도 소변을 못 봐서 끙끙 앓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전립선이 꽤 큰데도 별 불편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연함의 차이입니다.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들이 전립선과 주변 근육을 뻣뻣하게 만들고 퉁퉁 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꽉 쥐어짜인 스펀지처럼 변해버린 조직들이 요도를 압박하니 아무리 힘을 줘도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이죠. 결국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찝찝한 잔뇨감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이 잔뇨감은 단순히 기분 나쁜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변을 보고 돌아서자마자 또 가고 싶은 절박감을 만들고 외출했을 때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만드는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심지어 속옷에 소변이 묻을까봐 냄새를 걱정하게 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감까지 불러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감옥과도 같은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주고 퉁퉁 부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물이나 두려운 수술 없이도 여러분의 배뇨, 능력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아침마다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식이요법입니다. 이것은 서양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건강을 위한 천연 치료제로 인정받아 온 식품입니다. 바로 호박씨 오일입니다. 아마 견과류로 호박씨를 드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치료 목적으로 오일 형태를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호박씨 오일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의학적인 효능을 가진 강력한 우군입니다.
호박씨 오일 속에는 피토스테롤과 델타7 스테롤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실로 놀랍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변질되어 전립선을 공격하고 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이 커지는 스위치를 꺼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효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항염증 작용과 근육 이완 효과입니다. 앞서 제가 전립선 문제는 크기보다 긴장과 염증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호박씨 오일은 뻣뻣하게 굳어있는 방광 입구와 요도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좁아졌던 소변길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면서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실제 제 환자분 중 60대 중반의 김 선생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일하다가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을 수가 없었고 밤에는 4번, 5번씩 깨느라 늘 피로에 절어 계셨습니다. 제가 김 선생님께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매일 아침 호박씨 오일을 드시도록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고작 기름 한 숟가락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저는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김 선생님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소변을 볼 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현장에서도 화장실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워하셨습니다. 이처럼 호박씨 오일은 꾸준함이 동반된다면 분명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요리용으로 파는 정제된 호박씨 기름보다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은 냉압착 방식의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먹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하시기 직전에 호박씨 오일 한 숟가락을 드시거나 오일 성분이 담긴 캡슐을 하나 섭취하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전립선과 방광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루 한 번 이 작은 습관이 딱딱하게 굳은 여러분의 전립선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좋은 것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뱃뇨, 습관을 교정하는 행동, 요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은 돈이 전혀 들지 않지만 효과는 즉각적인 놀라운 기술입니다. 특히 소변을 다 본 것 같은데도 돌아서면 찔끔거리는 잔뇨감 때문에 속옷을 버리시는 분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소변을 보실 때 급하게 해결하고 빨리 지퍼를 올리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공중화장실에서 뒤에 사람이 기다릴까봐 혹은 성격이 급해서 소변을 후다닥 보고 마무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잔뇨를 남기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방광은 한 번에 모든 소변을 100% 짜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거나 방광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중배뇨, 요법입니다. 말 그대로 2번에 나누어 소변을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소변을 봅니다. 소변 줄기가 멈추면 바로 옷을 추스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여유 있게 숫자를 세어보세요. 약 10 최소 20초 정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짧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 방광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처 내보내지 못한 나머지 소변을 모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배에 살짝 힘을 주어 남은 소변을 밀어내봅니다. 이때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서 기지개를 켜듯 숨을 내쉬면 복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방광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놀랍게도 다 나왔다고 생각했던 소변이 다시 주르륵 하고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 치약 튜브를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짜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두 번째 뱃뇨가 중요한 이유는 방광에 남은 찌꺼기 소변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이 잔류 소변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요일을 느끼게 만드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이중 배뇨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실제로 은퇴한 교사셨던 70대 박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평생 교단에 서셨던 점잖은 분이셨는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여행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화장실을 다녀와도 금방 다시 가고 싶어지는 증상 때문에 남들 눈치가 보여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소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찔끔거리는 느낌이 들어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니 친구들이 어디 아프냐고 묻는 게 너무 창피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 박 선생님께 이중 배뇨 기술을 알려드리고 화장실에 머무는 일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습관이 되니 잔뇨감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이제는 친구분들과 등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신다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될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고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이 작은 여유가 여러분의 방광을 깨끗하게 비워줄 것입니다. 야, 이제 낮 동안의 배뇨 문제를 해결했다면 밤의 평화를 되찾을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전략은 여러분을 지긋지긋한 야간뇨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줄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바로 3시간 규칙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배뇨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3-4번, 심하면 5번 이상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을 찾습니다. 이렇게 밤새 시달리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피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밤사이에 우리 몸은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소변 때문에 이 과정이 뚝뚝 끊기게 되면 몸의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이는 다시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 수분 관리가 생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물컵을 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약한 중년 남성에게 잠들기 직전의 수분 섭취는 독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며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마신 물이 신장을 거쳐 방광에 모이기까지는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즉, 여러분이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방광은 물로 가득 차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민해진 방광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내 신호를 보냅니다. 주인님,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은 잠에서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3시간 규칙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물을 포함한 모든 액체 섭취를 과감하게 중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후로는 물, 카, 음료수, 국물 요리 등을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180분이라는 시간은 우리 몸이 잠들기 전에 섭취한 수분을 충분히 처리하고 배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 때 방광이 거의 비워진 상태가 되어 새벽까지 깨지 않고 푹 주무실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은 안 마시고 과일만 조금 먹는데요. 또는 몸에 좋은 약초 달인 물이나 차 한 잔은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안 됩니다. 특히 한국 중년 남성분들은 저녁 식사 후에 수박이나 배 같은 과일을 깎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일은 수분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당분이 있어서 이뇨작용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밤 10시에 먹는 사과 반쪽 혹은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마시는 차 한 잔이 여러분의 밤잠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립선 건강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이 규칙만큼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목이 너무 말라 견딜 수가 없다면 입안만 살짝 적시는 정도로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목이 마르고 습관이 안 돼서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깊은 잠은 보약보다 좋습니다. 숙면을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면 굳어있던 전립선 근육도 한결 부드러워져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에 챙겨 먹어야 할 호박씨 오일, 화장실에서의 이중 배뇨 습관, 그리고 밤을 지켜주는 3시간 규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방법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이 가장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증상을 해결해줄 비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남성분들이 가장 난감해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중요한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할 때, 혹은 옅은 색 바지를 입었을 때 나도 모르게 속옷이 젖어버리는 소변 후 점적 현상일 것입니다. 소변을 다 보고 잘 털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옷을 입고 몇 걸음 걷자마자 뜨뜻한 것이 흘러나와 속옷을 적시는 그 불쾌한 느낌.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듭니다. 혹시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바지에 얼룩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계속 신경 쓰느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명망이 높으셨던 50대 후반의 정 대표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늘 고급 정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견을 하셔야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소변이 찔끔 새는 증상 때문에 짙은 남색이나 검은색 바지만 고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밝은 색 옷은 꿈도 못 꾸고 행여 실수를 할까봐 중요한 자리 전에는 아예 물도 안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마치 기저귀를 떼지 못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 자괴감이 든다고 고백하셨던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남성의 신체 구조 때문입니다. 남성의 요도는 S자 모양으로 굽어 있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요도의 특정 부분에 소변이 고이게 됩니다. 아무리 털어내도 나오지 않던 이 소변은 옷을 입고 움직일 때의 진동이나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 뒤늦게 툭 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회음부 압박법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한 기계적 조작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이용해 요도에 고여있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인위적으로 짜내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화장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들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기술을 익히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짙은 색 바지만 찾아 입을 필요도 없고 축축한 속옷 때문에 하루 종일 찝찝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변을 보신 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중 배뇨까지 마친 후에 바로 옷을 입지 마시고 잠시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환, 즉 음낭과 항문 사이의 중간 지점인 회음부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몸 밖에서 요도 안쪽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입니다. 이곳을 손가락 2-3개를 모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꾹 눌러주면서 앞쪽 요도 방향으로 살짝 밀어 올리듯이 쓸어줍니다. 마치 치약 튜브의 남은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짜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도의 굴곡진 부분에 숨어있던 소변이 압력에 의해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위치를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여기구나 하고 느낌이 오는 지점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약간의 잔뇨가 배출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의 혈 자리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 대표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해결이 되겠냐고 하셨지만 며칠 뒤 제게 전화를 주셔서 정말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밝은 베이지색 바지도 입으신다며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이것은 약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가락과 아주 약간의 요령만 있으면 됩니다.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이중 배뇨와 함께 회음부 압박을 습관화해보세요. 속옷이 항상 보송보송하게 유지되는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선생님, 말씀하신 방법들이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다 지킵니까? 너무 번거롭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마다 오이를 챙겨 먹고 화장실에서 시간을 들여 2번 소변을 보고 밤에는 물을 참아야 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립선 문제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의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노화가 쌓이고 쌓여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는 데에도 그만큼의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알 먹으면 씻은 듯이 낫는 마법의 알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재발하거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 호박씨 오일 섭취, 이중 배뇨, 3시간 규칙, 그리고 회음부 압박법. 이것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몸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꾸준함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원장님, 이 방법들을 며칠이나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립선은 반응이 아주 느린 기관입니다. 근육통처럼 파스 한 장 붙인다고 해서 당장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된 염증과 비대증이 가라앉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포들이 재생되고 염증 물질이 빠져나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보통 3일 정도 해보시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에이,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승패를 가르는 순간입니다. 호박씨 오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기까지는 축적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중 배뇨와 3시간 규칙이 몸에 익어서 뇌와 방광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달, 길게는 석 달 정도는 눈 딱 감고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오일을 드시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2번 비우기를 실천하며 저녁 시간에는 물컵을 멀리하는 인내심을 발휘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운전을 하거나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더 이상 휴게소가 어디 있는지 초조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느끼는 해방감과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30년, 40년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몸은 묵묵히 그 고된 시간을 버텨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고마운 몸에게 보답할 차례입니다. 망가졌다고 탓하거나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관심과 올바른 습관으로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전립선 문제와 배뇨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이나 독한 약물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의 기적, 호박씨 오일입니다.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혹은 캡슐 하나로 굳어있는 전립선에 유연함을 선물하십시오. 둘째, 완전한 비움을 위한 이중 배뇨입니다. 소변을 다 본 것 같아도 잠시 멈추고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방광에 남은 잔뇨를 깨끗하게 비워내고 빈번한 요의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셋째, 숙면을 위한 3시간 규칙입니다.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요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잠들기 전 3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물 한 모금의 유혹을 참는 것이 다음날 아침의 상쾌함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넷째, 존엄성을 지키는 회음부 압박법입니다. 소변 후 뒤늦게 흐르는 한 방울 때문에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회음부를 지그시 눌러 요대고인 마지막 소변까지 짜내는 이 간단한 기술이 여러분에게 밝은 색 바지를 입을 자유와 자신감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들은 서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사 조절로 염증을 줄이고 행동 요법으로 배출을 돕고 수면 관리로 회복을 돕는 이 완벽한 조화를 통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쉽다고 생각되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혹시 혼자 하기가 막막하시거나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잘 관리된 몸과 마음으로 맞이하는 노년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품격을 누릴 수 있는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방광의 노예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도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주시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에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평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